안녕하세요. 뻘지연구소의 뻘짓입니다. 이번에는 바로 전 영상이죠. 갤럭시 북2 프로에 달려있는 인텔 아크 그래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얘가 아무래도 출시한 지 얼마 안 됐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다른 유튜버분이랑 얘기도 해보고 했는데 이게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왜 제가 드라이버 폴더에 삼성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도구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많은 것들 그냥 맨 위에 전체 설치 누르게 되고요. 그런데 여기 맨 위에 있는 인텔 다이나믹 튜닝 드라이버, 이게 문제예요. 이걸 DTT라고 하는데 일단 온오프 비교를 한 걸 보여드릴게요. 먼저 배그 3 울트라 옵션인데요. 왼쪽이 DTT를 켠 거고 오른쪽이 DTT를 끈 겁니다. 보시면 확실히 프레임이 엄청 올라갔죠. 거의 2배가량 잘 나오고 있고 특히 스터터링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DTT를 꺼도 스터터링이 좀 있는 거 보면 요건 드라이버 문제인 것 같긴 해요. 프레임 타임이 전혀 일정하지가 않죠. 뭐 그래도 확실히 플레이 할 만한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다음은 레인보우 6 시즈인데요. 프레임 타임이 이렇게 일정해야 돼요. 화면을 보여주는 속도가 일정해야 부드럽게 느껴지는데 지금처럼 요동치면 부드럽다가 끊기고 부드럽다가 끊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잠깐씩 끊기게 느껴지는 스터터링이에요. 다음은 오버워치인데 일단 DTT 온오프의 가장 큰 차이점은 CPU와 GPU가 더 많은 자원을 소모한다는 거예요. 켜져 있는 쪽을 보면 CPU와 GPU의 전력 소모가 낮죠. 거기다가 그래픽카드가 로드율이 낮은 상태예요. 하지만 DTT를 끄면 30W 풀로 쓰고 있고 로드율도 90% 이상을 보여주죠. 이 DTT가 하는 역할이 뭐냐? 인텔 설명에 따르면 CPU와 그래픽카드의 전력을 자동으로 동적 할당해서 성능을 최적화하고 배터리 수명을 개선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걸 거꾸로 말하면 성능을 그냥 100%로 내는 게 아니라 인텔이 임의로 총량을 조정한다는 거죠. 자, DTT가 켜져 있는 기본 상태일 때 일단 시네벤치로 CPU에 부하를 줘 볼게요. 그럼 CPU 전력 사용이 현재 28W 풀로 쓰고 있죠. 여기에다가 그래픽카드에도 부하를 줘보면 이상해요. CPU가 먹는 전력이 떨어집니다. 거기다 그래픽카드도 30W 정도를 먹어야 되는데 20W가량? 25W 정도밖에 먹지 않죠. 이 DTT가 각 칩이 100% 성능을 못 내게 제한하고 있어요. 그럼 DTT를 꺼볼까요? 끄는 방법은 간단해요. 장치 관리자에서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인텔 다이나믹 튜닝 테크놀로지를 찾아서 디바이스 사용 안함으로 설정을 하시고 재부팅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똑같이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시네벤치로 CPU에 부하를 주고 자, 28W 전력 제대로 먹고 있죠. 그래픽카드에도 부하를 똑같이 줘보면 이번에는 그래픽카드도 30W 가까이 먹고요. CPU도 28W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아까처럼 전력 소모가 떨어지지 않아요. 전력 소모가 곧 성능인 건 아시죠? 이런 사례가 일부 노트북에 있긴 해요. ASUS Z113이 최근에 있었는데 이건 소프트웨어 패치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DTT를 ON과 OFF를 했을 때 다시 보여드리면 CPU와 GPU를 동시에 쓸 때의 전력 소모에서 차이가 크다는 거죠. 거기다가 DTT를 끄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그래픽 설정에서 뭐 고성능으로 잡아주고 이런 거를 안 해도 돼요. 전력 소모를 잘 인식해서인지 자동으로 바꿔주더라고요. 이게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노트북은 뭐 전성비, 배터리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름의 알고리즘으로 전력 최적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충전기도 꽂혀 있고 모두 고성능으로 설정했는데도 이런 거면 인텔과 삼성이 실수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뭐 저도 시간이 없어서 확인이 어려웠다는 점 혹시나 인텔에 심심한 사과를 드리면서 근데 또 DTT는 인텔이 만든 거잖아. 뭐 그러니까 드라이버를 설치할 때 인텔 DTT를 설치하지 마시고요. 설치하셨어도 비활성화를 시켜주세요. 뭐 어쨌든 인텔 아크 A350 앱이 탑재된 갤럭시 북2 프로에서 100%의 게이밍 성능을 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먼저 롤인데요. 매우 높은 옵션이에요. 롤은 원래 자원 자체를 많이 소모하지 않는 게임이라 DTT가 켜져 있어도 잘 되는 편이었는데 끄니까 프레임도 상승하고 스터터링도 많이 좋아졌고요. 이 정도면 게임 플레이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더라고요. 다음은 배그인데요. 3 울트라 옵션에서 평균 60프레임 이상이 나와줘요. 그래서 절대 성능 자체는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스터터링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뛸 때도 약간씩 끊기고요. 뭐 그래도 그냥저냥 할만한가 했는데 제가 진짜 재밌는 거 발견했거든요. 자, 건물에 가까이 다가가면 갑자기 엄청나게 끊기죠. 건물 안에 들어가면 프레임 타임 그래프가 요동을 칩니다. 자, 밖으로 나와 볼까요? 그럼 또 괜찮아져요. 야, 이거 아티팩트 같은 거 불러오는 게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인텔 파이팅! 다음은 오버워치인데요. 높음의 스케일 100%입니다. 전체적으로 잘 나와요. 교전 중에서도 60프레임을 방어해주고요. 이펙트가 별로 없으면 100프레임까지도 나오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스터터링은 있긴 하지만 그 정도가 치명적이진 않아가지고 플레이가 가능한 수준이에요. 다음은 엘든링인데요. AAA급 패키지 게임이죠. 높음 옵션에서 30프레임 가량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낮음으로도 해봤는데 50프레임까지도 올라가더라고요. 뭐 구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아크 3D 연산 자체는 나름 괜찮죠. 레데리2 같은 경우에도 중간 옵션에서 진행을 했는데 30프레임 가량을 보여줘요. 실제로 플레이가 어려운 수준이긴 하지만 나름 성능을 체크하는데 괜찮은 척도가 될 겁니다. 로스트 아크는 상 옵션으로 돌려봤는데요. 제가 항상 돌리는 이 컷신에서 20프레임 후반 정도를 보여주고요. 필드에서는 30프레임 가량을 보여줬어요. 아니, 배그 오버워치가 60프레임이 나오는데 이 정도라니. 로스트 아크니까 아크에 최적화를 좀 해줘야겠죠. 죄송합니다. 참고로 기존보다 전력 소모가 더 크기 때문에 발열은 좀 더 있습니다. 이제 꽤 높게 올라가더라고요. 노트북 키보드 쓰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본으로 들어있는 충전기 있죠. 저는 이거 온도가 너무 높더라고요. 이게 참 60도가 나와가지고 제게 불량일 수 있으니까 후기를 좀 더 봐야겠고요. 그래서 아마 실제 성능은 타임스파이를 따라가는 것 같긴 한데 정확히는 곧 다시 한번 그램 언박싱 하면서 올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말 사이에 테스트를 좀 하면서 아쉬운 부분들을 확인했거든요. 배터리가 충전 중일 때와 아닐 때 성능 차이가 너무 심해요. 배터리를 뽑았어도 마찬가지로 고성능으로 다 설정을 해둔 거거든요. 그런데 배터리를 쓰는 순간 아크 그래픽 클럭이 300MHz로 거의 고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프레임이 너무 안 나와요. 보통 성능 하락이 있다고 해도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심지어 하드웨어 가속 성능도 떨어져요. 지금 충전기가 연결이 됐을 때는 8K AV1 영상이 재생이 끊김없이 이렇게 잘 되거든요. 충전기를 빼면 하드웨어 가속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약간씩 끊기는 게 보이죠. 심지어 아크 점유율은 더 올라갔어요. 왜냐? 전체적인 성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면서도 이제 더 많은 자원을 소모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 제가 요거를 한번 내장 그래픽으로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인텔 Xe 내장 그래픽으로 바꾸고요. 다시 한번 8K AV1 영상을 틀어보면 자, 지금은 이제 이렇게 내장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오히려 배터리가 꽂혀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장 그래픽이 8K AV1 코덱 디코딩을 훨씬 잘해요. DTT 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전력 커브 세팅이 좀 과하네요. 반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바로 인텔 드라이버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드라이버가 일주일 만에 업데이트가 빠르게 됐고요. 여러 버그들이 해결되고 있어요. 참고로 아직도 언노운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야, 이거 인텔인데 어떻게 안 되나? 자,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시 봅시다.